오늘 이야기는 55세에 퇴직한 김태수 씨의 사연입니다. 퇴직 후 5년간 자신이 경험했던 생생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기업에 다니던 김태수 씨는 55세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100세 시대에 55세에 퇴직하면 남은 인생은 45년.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준비한 돈은 1억 원 남짓인데 한 달에 필요한 돈은 이것저것 포함해서 확인해 보니 380만 원.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잔고는 정확히 22개월 후에 바닥납니다.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중년의 평균적인 현실입니다. 오늘은 김태수 씨의 55세 퇴직 이후 5년간의 가슴 아픈 실제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13일 금요일 김태수 씨는 27년을 다닌 회사의 마지막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55세 중견기업 영업팀장으로 일해온 그는 조직 개편이라는 이름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년퇴직 연령은 60세였지만 현실은 5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통장에 찍힌 퇴직금은 1억 원 남짓. 그는 이 금액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좀 쉬다가 뭐라도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2세인 아내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아내의 질문에 그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뭐라도 하겠지. 그날 밤 김태수 씨는 가계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파트 대출 이자 60만 원, 관리비와 공과금 35만 원, 생활비 180만 원, 대학생 딸과 고3 아들의 교육비와 용돈 105만 원, 월 고정 지출만 380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정확히 22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 씨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27년 경력이면 재취업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퇴직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김태수 씨는 같은 업계 15곳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결과는 서류 전형 탈락이었습니다. 27년 경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나이였습니다. 55세. 이력서에 적힌 이 두 글자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겨우 면접 기회 3번을 얻었습니다. 한 곳은 월급 300만 원짜리 영업직이었습니다. 기존 월급의 절반 수준. 하지만 그마저도 떨어졌습니다. 면접관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경력은 좋으신데 나이가 많으시네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물었습니다. 이제 뭐하고 살래? 그 질문이 칼처럼 그를 찔렀습니다. 카페 창업을 알아봤습니다. 초기 투자금 8천만 원. 치킨집도 알아봤습니다. 최소 5천만 원. 퇴직금을 다 넣고 망하면 어떡하나. 그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3개월 동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1,140만 원. 퇴직금은 7,36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할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야 김태수 씨는 50플러스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그는 알았습니다. 팀장은 잊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아파트 시설관리직으로 재취업했습니다. 월급 220만 원. 기존 월급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의 1년 계약직이었고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그는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었고 서류 가방 대신 공구함을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일할 곳이 생긴 건 다행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갈 곳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월 소득은 220만 원이었습니다. 지출은 여전히 380만 원. 월 적자는 16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처음보다는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퇴직금은 매달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시설관리직에 시간이 지나자 잘 적응했습니다. 주말에는 아내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헬스장에도 등록했습니다. 건강을 챙겨야 오래 일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학생 딸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라고 말하는 딸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생활비도 조금 줄였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술자리도 끊었습니다. 월 지출이 320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딸의 아르바이트 수입 60만 원을 더하면 총 수입은 280만 원. 월 적자는 40만 원으로 더 줄었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했습니다. 연금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월 105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10년. 그 10년을 버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남은 퇴직금은 6,400만 원.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스템은 만들어졌습니다. 일하고 벌고 쓰는 패턴. 이대로만 가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58세가 된 해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건강이었습니다. 오래 서서 일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습니다. 수술비 800만 원. 보험으로 일부를 충당했지만 자부담금만 해도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아들이었습니다.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재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학원비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는 돈이었습니다. 아들에게 포기하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일자리였습니다. 회사가 인력 감축을 결정했습니다. 계약직부터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58세는 여전히 불안정한 나이였습니다. 3년 차에 쓴 돈은 예상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수술비 400만 원, 재수 학원비 1200만 원, 그리고 3개월간의 실직 기간 동안 생활비 1140만 원, 총 2740만 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퇴직금 잔액은 2960만 원, 3천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무너지고 일자리도 없고 통장 잔액도 바닥났습니다. 58세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거울을 보면 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3년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60세가 되었습니다. 재취업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어려웠습니다. 나이는 60세.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정규직은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유소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8시간 근무해 월 150만 원. 낮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하루 4시간씩 배달을 돌았습니다. 월 80만 원. 총 수입은 230만 원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했습니다. 딸은 취직했고 아들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생활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월 지출 280만 원. 그래도 여전히 50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남은 퇴직금은 900만 원. 이 돈으로 18개월을 더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아직 5년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고려했습니다. 60세부터 받으면 30%가 감액되어 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줄어든 연금은 평생 그대로였습니다.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3억짜리로 옮기면 2억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동네를 떠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병원도 멀어지고 친구들도 만나기 어려워질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2시간 자고 다시 배달을 나갔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60세의 몸은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무릎이 아팠고 허리도 다시 쑤셨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통장이 바닥났습니다. 이젠 모든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김태수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한국 남자의 삶입니다. 희망 퇴직 시기는 65세입니다. 하지만 실제 퇴직 시기는 56세입니다. 9년이나 빠릅니다.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평균 나이는 48세. 56세에 은퇴한다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8년뿐입니다. 8년 동안 모은 돈으로 20년, 30년 길게는 40년 넘게 살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35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준비한 생활비는 230만 원, 120만 원이 부족합니다. 1년이면 1,440만 원, 10년이면 1억 4,400만 원이 모자랍니다. 최소 생활비는 248만 원입니다. 정말 밥 먹고 집세 내고 기본만 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돈은 230만 원, 18만 원 부족합니다. 한 달에 18만 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20년이면 4,320만 원입니다. 30년이면 6,480만 원입니다. 60세 이후 평균 의료비는 젊을 때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노후의 최소 생활비조차 맞추지 못하면 늘어나는 의료비는 더 감당하기 힘듭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약 40%입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경제활동을 접고 적자로 전환하는 시점부터 소득이 급감하지만 공적연금이나 사회안전망이 충분히 받쳐주지 못합니다. 55세 이상 고령층 경제활동 인구는 1,110만 명입니다. 역대 최초로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중 취업자는 978만 명입니다.
고령층 취업자 중 단순 노무 종사자가 22.6%로 가장 많습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지금도 계속 일하는 사람은 30%밖에 안 됩니다. 70%는 그만뒀습니다. 그만둔 평균 나이는 52.9세, 거의 53세입니다. 계속 일하고 싶다는 고령층은 1120만 명입니다. 근로 희망 비율은 70%에 육박합니다. 왜 일을 계속하고 싶은가? 첫 번째 이유는 돈입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한 경제적 이유가 절반을 넘습니다. 고령층 연금 수령액은 월 86만 원에 불과합니다. 1인 기준 노후 최소 생활비 136만 원에 6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령층은 노동시장에 더 머물기를 원합니다. 평균 희망 은퇴 시기는 73.4세입니다. 일을 계속하고 싶은 두 번째 이유는 일하는 즐거움입니다. 36%가 넘습니다. 하지만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은 명확합니다. 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일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김태수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퇴직 당일 8,500만 원으로 시작한 김태수 씨의 통장은 5년 후 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총 7,600만 원을 소진했습니다. 월 평균 126만 원씩 빠져나간 것입니다. 월 소득은 480만 원에서 0원이 되었다가 220만 원으로 회복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0원으로 떨어졌고 지금은 230만 원입니다. 기존 월급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55세부터 60세까지 5년. 김태수 씨는 재취업 실패를 경험했고 월급이 반토막 났으며 건강을 잃었고 일자리를 또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야간 알바와 배달로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을 더 버텨야 합니다. 65세가 되면 국민연금 월 10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월 175만 원. 최소 생활은 가능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900만 원으로 60개월을 버티려면 부족한 돈 2,100만 원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합니다. 김태수 씨는 말합니다. 55세에 퇴직할 때만 해도 좀 쉬다가 뭐라도 하겠지 했습니다. 8,500만 원이면 넉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재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였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제일 힘든 건 자존심이었습니다. 팀장에서 시설관리로 다시 주유소 알바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합니다. 65세에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만이라도 버텨야 하니까요. 젊은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직장에 있을 때부터 제2인생을 미리 설계하고 준비하십시오. 저처럼 퇴직하고 나서 준비하면 이미 늦습니다. 50세부터 준비하십시오. 아니, 더 일찍부터 준비하십시오. 연금을 늘리십시오. 개인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최대한 가입하십시오. 부동산도 활용하십시오. 주택연금도 알아보십시오. 집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생각보다 내 노후가 먼저입니다. 건강을 지키십시오. 건강을 잃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일할 수 없으면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운동하고 병원 검진 받으십시오. 건강이 제일 큰 자산입니다. 무엇보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50대 중반에 퇴직합니다.
그 후 10년을 스스로 버텨야 합니다. 그 10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지금 계획하십시오. 김태수 씨는 지금도 새벽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도 그는 밖에 서 있습니다. 손님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60세의 몸은 쉽게 지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습니다. 5년 후 그는 65세가 됩니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건강이 허락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자신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납니다. 작업복을 입고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올라탑니다. 배달 앱을 켭니다. 주문이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그는 버팁니다. 내일도 버틸 것입니다. 이것이 55세에 퇴직한 한국 중년의 현실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은퇴, 생각보다 긴 여생, 모자란 돈, 무너진 건강, 불안정한 일자리. 김태수 씨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5세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55세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55세 퇴직 그 후 5년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